나는 처음으로 그 노인을 우리 집 근처 숲에서 만났다. 7살 때였던 것 같다. 우리 집은 울창한 숲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노인은 매일 오후 숲과 들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다. 처음엔 아이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너무 평범한 노인이었으니까. 학교가 일찍 끝나고 혼자 들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노인이 나를 향해 손짓했다. 하이야, 이야기를 들려줄게. 친절해 보이는 목소리에 나는 조금씩 그에게 다가갔다. 부모님이 늘 말했지. 낯선 어른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날따라 노인의 미소가 너무 따스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소년이 있었단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지.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두 사라졌어. 갑자기 말이야. 소년은 당황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갔단다.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노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특별히 재미있진 않았지만 결말이 궁금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인은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소년을 만난 친구들은 반가워서 입을 열었지. 노인은 갑자기 이야기를 멈췄다. 뭐라고 했는데요? 노인은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는구나. 내일 다시 오렴 기억이 날지도 모르지. 다음날 나는 학교를 마치고 서둘러 노인에게 달려갔다.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야기가 생각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 그날 노인은 숲속에 사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기억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조금 무서웠지만 이 이야기 역시 끝이 흐지부지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렀다. 학교가 끝나면 들판으로 갔다. 노인의 이야기는 늘 새로웠다. 모험담,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까지.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이야기 속 주인공은 항상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이야기는 항상 끝이 없었다. 10살이 되던 해 가을, 노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그저 궁금했다. 몇 주가 지나자 불안감이 스멀거렸다. 몇 달 후, 그의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다. 미완성된 이야기들이 남긴 공백이 내 의식의 가장자리를 갉아먹는 듯했다. 시간은 기억 위에 먼지처럼 쌓였다. 노인도 그의 이야기도 흐릿한 얼룩으로 남았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한 날이었다. 성인이 된 내 생일, 그날 밤 기묘한 꿈을 꾸었다. 나는 꿈에서 다시 그 들판에 섰다. 현실과 뒤틀린 악몽 속이었다.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듯 하늘을 향해 뒤틀려 자라 있었고, 풀들은 내 키를 넘어 시야를 가두는 녹색의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루터기 위 노인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그 모습 그대로. 노인이 입을 열었다. 한 소년이 있었단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미친 듯 쿵쾅거렸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출근길에 노인을 봤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내가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버스 뒤로 사라졌다.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료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동료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더 이상한 건 매일 노인의 모습이 젊어진다는 것이었다. 70대로 보이던 노인이 며칠 후에는 60대, 그 다음에는 50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노인은 이제 30대 초반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떠올릴 수 없었다. 9째 날, 그는 20대의 모습이었고 이제 분명했다. 그는 나를 닮아가고 있었다. 10째 날, 그는 나와 똑같은 10대의 모습이었다. 그 노인과 만났던 마지막 날의 나였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아주 옛날에 읽은 동화처럼. 나는 공포에 질려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은퇴하여 플로리다로 이사갔고 빅토리아 양식의 오래된 집은 비어 있었다. 깊은 숲속에 자리한 이 집에서는 안전할 것 같았다. 그 들판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았다. 13번째 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발치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램프를 켰다. 거기에는 7살 나이의 아이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노인의 것이었다. 아이는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오래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색한 미소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어나왔다. 꿈이었을까? 심장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뛰었다. 현실에서도 허상 속에서도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때 아래층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무시하려 했다. 숲 가장자리, 가까운 이웃도 없는 이 깊은 밤에. 환청일 것이다. 소리는 피부에 와닿듯 선명했다. 세 번째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깨달았다. 2층 내 침실에서는 1층 현관문 소리가 이렇게 선명히 들릴 리 없었다. 허상이 내 현실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깨달음과 동시에 노크 소리가 멈추고 이번에는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길고 느리고 의도적으로 긁는 소리. 기다림의 끝 혹은 이야기의 시작. 먼지 쌓인 페이지 위에 펜이 춤추기 시작하는 소리. 방 안에 목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다른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지. 그 친구들은 항상 같이 다녔단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옷장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만 거야. 정말 갑자기 말이지. 처음에 소녀는 당황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 어른이 될 때까지 말이야.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모든 이야기는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다. 미완성의 저주, 끝나지 않게 영원히 존재하는 이야기. 이야기꾼은 이야기에 먹히고 이야기는 이야기꾼을 먹는다. 존재 자체가 목적인 살점을 뜯어먹으며 연명하는 이야기. 그런데 어느 날 소녀는 그 친구들을 꿈에서 다시 만났단다. 오랜만에 소년을 만난 친구들은 반가워서 입을 열었지. 아이야, 이야기를 들려주렴.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ARC-060의 영향력은 단순한 이야기 구술을 넘어선다. 이 개체는 이야기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희생자의 삶에 침투하고 결국 그들을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흡수한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사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결말 없는 이야기가 존재를 연명하는 과정은 극도로 위험하다. 개체명 이야기꾼, 식별번호 ARC-060, 등급 플럭스. ARC-060은 현재 사이트 53의 특수 격리실에 격리되어 있다. 격리실은 3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특수 제작된 공명 차단 소재, 그리고 중첩된 방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ARC-060의 격리실은 다음과 같은 특수 조치를 적용한다.
격리실 내부는 서사적 진동을 차단하는 ARC-099 렉세플론 소재로 완전히 코팅되어 있다. 격리실 관찰은 CCTV 시스템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직접적인 청각적 접촉은 금지된다. 모든 소리는 AI 필터링 시스템을 통과한 후에만 감시실로 전달된다. 격리실 주변 50m 반경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며 접근하는 인원은 특수 제작된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한다. 시설 내 ARC-060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원에게는 빈 페이지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이 프로토콜은 대상자에게 ARC-060과 관련된 모든 서사적 요소의 인식과 표현을 차단하는 것으로 목표한다. ARC-060은 현재 물리적으로 인간형 개체로 확인되었으나 그 실체는 주로 이야기와 서사를 매개체로 하여 활동하는 변칙적 존재이다. 포획 당시 ARC-060은 70대 노인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외형이 점차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현재 ARC-060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 특징을 보인다. 눈동자가 완전히 검은색이며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 체온이 정상 인간보다 7도 낮다. 피부 표면이 책 페이지와 유사한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미세한 문자들이 피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관찰된다. 생체 활동이 관찰되지 않음에도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 ARC-060의 주요 변칙적 특성은 이야기의 전이로 일반적으로 노인의 모습으로 처음 출현하여 주로 7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접근한다. 첫 접촉 시 ARC-060은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관계를 형성한다. 이 초기 접촉 단계에서 ARC-060은 무해한 것처럼 보이며 대상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ARC-060은 대상자의 정신과 기억에 일종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점은 ARC-060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항상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 미완성된 이야기는 대상이 무의식 속에 잠복하게 된다. 이 씨앗은 잠복기를 거쳐 대상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활성화된다. 대상자가 성인기에 도달하면 ARC-060은 잠복기를 종료하고 점진적 현실화 단계로 진입한다. 이 시점에서 대상자는 ARC-060을 다양한 장소에서 목격하기 시작하는데 특이한 점은 개체가 노인의 모습에서 점차 젊어지며 결국 대상자의 어린 시절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완전한 자는 이에 대해 그가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 건 그저 못 끝내서가 아니라네.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꾼도 끝나거든.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ARC-060은 대상자를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이야기의 일부로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체의 생존과 확장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추정된다. 대상자의 공포와 혼란은 ARC-060이 자신의 서사적 영역을 현실 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결국 대상자는 개체의 이야기 속에 완전히 흡수된다.